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강민준도 자신의 자리가 첫 번째 줄에 배정될 줄은 몰랐다. 왼쪽에는 유설이와 진이가 있었다. 이런 대우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진이는 매우 흥분했다. 서구는 강민준의 오른쪽에 앉았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두 번째 줄에 앉은 가리가 강민준의 뒤통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무대 위에서 여전히 장비를 조종하고 있는 사회자를 보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 후 강민준이 모르는 사이에 가리는 일어나 사회자 쪽으로 걸어갔다. 사회자와 몇 마디 속삭인 후 가리는 그제야 계략이 성공한 듯 차갑고 되이만만한 미소를 드러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교류회의 사회를 맡은 오샤 오보입니다. 이번 투자 교류회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가리와 속삭이던 젊은이가 무대에 올라 연설했다. 이 오샤 오보는 자유 미디어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강민준 옆에 서구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가 제작하는 오샤 오보 채널은 주로 기업가, 기업, 사회적 핫이슈, 그리고 거시 경제 동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재테크 서적도 많이 썼고 그 자신도 매우 뛰어난 기업가입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오샤오보가 자유 미디어 분야에서 많은 금융 거물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거물들이 기꺼이 그의 인터뷰에 응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의 능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오샤오보의 열정적인 연설이 끝난 후 그가 즉시 화제를 강민준에게로 돌렸다는 것이다. 사실 저는 이번 교류회가 대부분 얼마 전 원유 시장을 휩쓸었던 신비한 개인 투자자 때문에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신비한 투자자에 대해 매우 궁금합니다. 오샤오보는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여기 계신 거물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비한 개인 투자자를 뵙기를 매우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금 교류를 통해 그분께서도 제 인터뷰에 응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로 인터뷰 형식으로 모든 분들이 그분에 대해 더 깊고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박수로 강 선생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강민준은 완전히 멍해졌다. 마음속에 수만 개의 물음표가 스쳐 지나갔다. 교류회라고 했으면서 왜 인터뷰가 된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누가 나랑 연락했다는 거야? 내가 언제 무대에 올라가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동의했지? 강민준은 의아하게 서구를 쳐다보았다. 몰라. 계획에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내가 가서 물어볼게. 서구도 당황했다. 비록 격식이 높아졌지만 그것은 모두가 함께 교류하기 위함이었고 거물들이 주도적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는 있었지만 강민준을 인터뷰하는 순서는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서구는 반드시 강민준에게 미리 의견을 물어 강민준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저를 망신 주려는 거니까요. 인터뷰를 원한다면 그냥 해주죠. 강 선생 안녕하십니까? 소문보다 훨씬 젊으시군요. 강민준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본 오샤오보는 매우 예의 바르게 강민준과 악수하고 강민준에게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손짓했다. 투자계에서 젊다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강민준이 마이크를 들고 반 농담조로 말했다. 강민준은 겸손했지만 그것은 또한 사실이었다. 투자계는 한의학과 같아서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았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80, 90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풍향기였다. 하지만 강민준의 농담 한마디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선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많은 투자계의 거물들이 강민준에게 좋은 인상을 가졌다. 이 젊은이 꽤 유머러스하군. 강 선생 유머러스 하시군요. 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얼마 전에 원유 변동에 대해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선배 세대들이 큰 손실을 입었는데 강 선생께서는 오히려 전체 국제시장을 뒤흔드셨습니다. 오샤오보는
사회 진행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그는 많은 거물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 선생께서 저희에게 당신의 투자 철학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원유 변동을 그렇게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오샤오보가 이 말을 하자마자 객석의 많은 거물들이 조용해졌다. 왜냐하면 많은 거물들이 강민준의 그 투자를 암암리에 연구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마치 강민준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시장 진입과 퇴출이 극도로 정확했고 적시에 빠져나온 것도 극도로 정확했다. 완전히 신의 한 수였다. 사실 여러분이 국제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셨다면 어렵지 않게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사실 올해 1월부터 이라크 민병대와 이슬람 국가는 이미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시리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재선되면서 반대파는 완전히 주도권을 잃었고 대부분 이라크 영토로 철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강민준은 유창하게 말했지만 이런 것들은 자연히 사람을 속이기 위한 말일 뿐이었다. 직접 겪지 않았다면 설사 신선이라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혹은 설사 내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더라도 강민준이 200조 원을 들고 시장에 진입한 그 시점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만보양보해서 설사 내전의 구체적인 시점을 파악했더라도 만약 반대파가 송유관을 파괴하지 않거나 정유 공장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유가도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희 모두가 특히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설사 내전의 원인이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6월 6일 그날 발발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오샤오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 의문이자 문제의 핵심을 바로 물었다. 왜냐하면 6월 5일 아마 여러분이 주목하지 않았을 작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라크 정부가 성명을 발표하여 이라크 보안군이 당일 북부에서 13명의 무장분자를 사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이미 생각해둔 답변을 내놓았다. 이 무장분자들은 모두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놈들입니다. 자기네 사람이 사살당했으니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내부의 단결이 무너질 것입니다. 병법을 잘 아는 사람은 모두 알겠지만 전쟁은 예로부터 신속함과 기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제가 반대파의 수장이라면 5일에 제 사람이 죽었으니 6일 새벽에 반드시 반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기를 북돋을 수 있고 또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강민준의 이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멍해졌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었다. 주식을 하는데 병법까지 통달해야 한단 말인가? 누가 이런 것까지 연관 지을 수 있겠는가? 특히 강민준의 만약 내가 반대파의 수장이라면이라는 말은 과연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누가 한가하게 자신을 전쟁터에 대입해서 추론하고 분석한단 말인가? 홀은 10수 동안 조용했고 오샤오보가 그제야 충격에서 벗어났다. 큼큼 어쩐지 강 선생께서 그렇게 예리하시다 했더니 이 짧은 몇 마디만으로도 제 투자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오샤오보가 강민준을 보는 눈빛은 완전히 변했다. 사실 강민준을 본 순간 오샤오보의 마음속도 강민준이 운에 의지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강민준이 정말 너무 젊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강민준에 대한 시각은 천지 차이로 변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무장분자들이 반드시 정유 공장을 통제하고 송유관을 파괴하여 원유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까? 오샤오보가 다시 물었다. 사실 이건 매우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마 당신 혹은 여기 계신 거물분들은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강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날 이전까지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때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종종 다이어트 한다는 핑계로 자기 밥그릇의 고기를 제게 덜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없는 날들이 얼마나 힘든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는 어쨌든 정식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이라는 고정적인 경제 수입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매우 돈이 부족합니다. 싸움은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정유 공장은 바로 돈 찍는 기계입니다. 일단 전쟁을 일으켰으면 반드시 이 경제의 혈맥인 정유 공장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유관을 파괴한 것은 제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원유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점이었지만 그렇게 터무니없이 오를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완벽한 대답이었다. 이 대답은 언뜻 보기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매우 대단하게 느껴졌고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았다. 이어서 오셔보는 강민준에게 많은 질문을 퍼부었지만 모두 강민준이 미리 생각해둔 답변으로 완벽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리고 강민준의 대답을 들은 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투자 천재. 이것은 진짜 천재였다. 예리하고 논리가 명확하고 생각이 대담하면서도 논리에 부합했다.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각종 정보 뒤에 숨겨진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하늘이 내린 재능이었다. 만약 강민준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그는 분명 중국의 워런 버핏이 될 것이다. 당연히 강민준의 투자 천재 이미지가 점점 굳건해지자 객석의 가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의 원래 의도는 강민준을 무대에 올려 망신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에 강민준은 젊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을 것이었다. 그는 강민준이 아무것도 모르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기를 기대했다. 뜻밖의 닥쳤다.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강민준은 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금융거물들의 눈에 맛있는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오샤오보가 강민준에게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강민준이 전자상거래, AI, 신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망설임 없이 표현하자 가리가 객석에서 일어섰다. 너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도대체 진짜 아는 건가? 아니면 아는 척하는 건가? 전자상거래는 비록 활발하게 발전했지만 이미 거의 포화 상태다. 국내든 국제든 모두 거물들의 독점 구도가 형성되었다. 나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황금 투자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새로운 플랫폼이 이 경쟁에 끼어들 수는 없다. 설사 억지로 끼어들어도 이 길에서 이익을 나눌 수는 없다. 가류의 말에 적지 않은 거물들이 암암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타오바오와 JD 같은 거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살아남을 땅은 정말 찾기 어려웠고 타오바오 같은 성숙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이 이미 매우 낮았다. 하지만 가류의 의심에 강민준은 편안하게 앉은 자세를 조정하며 놀라운 말을 내뱉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입니다. 강민준의 성격은 원래 사람이 나를 한자 존경하면 나는 그를 한길 존경한다였다. 가리가 감히 강민준을 공격하며 허풍 떤다고 말했으니 강민준은 감히 그를 근시안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강민준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은 객석의 여러 거물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 가리는 노련한 투자자이고 게다가 금융계에서도 발언권이 있었는데 뜻밖의 지금 10대 청년에게 몰려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 가리의 얼굴색은 더욱 어두워져 물이라도 나올 것 같았다. 젖비린내 나는 꼬마가 감히 허풍을 떨어? 네가 전자상거래가 여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좋아. 마침 한 창업자가 나를 찾아왔지. 말하며 가류는 뒤를 향해 소리쳤다. 왕정 어디 있어? 방금 나한테 투자해달라고 찾아온 왕정 어디 갔어? 빨리 나와. 그리고 가리의 말이 떨어지자 검은테 안경을 쓴 30대 초반의 마른 남자가 약간 당황하며 일어섰다. 왕정도 뜻밖의 거물들이 싸우는데
자신 같은 작은 귀신이 재앙을 만날 줄은 몰랐다. 왕정은 심지어 앉을 자리도 없어서 그저 군중의 맨 끝에 서 있었다. 강민준이 전자상거래 산업에 자신감이 넘친다는 말을 듣고 그는 방금 전까지 약간 더위 만만했는데 뜻밖의 갑자기 가류에게 불려나왔다. 맙소사, 교류회에 참석했다가 이런 거물을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왕정이 일어서는 것을 본 강민준의 마음속은 갑자기 덜컥했다. 아마 지금은 아무도 왕정을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머지않아 2015년 핀도더가 출시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왕정,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을 이 꼬마한테 다시 해봐. 나는 이 꼬마가 네 전자상거래 철학에 대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듣고 싶다. 가리가 왕정에게 소리쳤다.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을 부리는 듯한 우월감을 담고 있었다. 왕정은 즉시 멍해졌다. 오늘 그가 이 교류회에 참석한 것은 바로 투자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객석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왕정은 즉시 머릿속이 하얘졌다. 괜찮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말하세요. 생각나는 대로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왕정을 쳐다보며 이 젊은이가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긴장했으니 큰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느낄 때 오직 강민준만이 왕정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저는 핀도더라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주로 농산물과 부가제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왕정은 침을 한번 삼키고 강민준에게 감사한 눈빛을 보낸 후 용기를 내어 계속해서 말했다. 나중에 일정량의 사용자를 확보한 후에는 제품 라인을 계속해서 풍부하게 만들겠지만 여전히 일반적이고 저가 제품 위주로 할 겁니다. 사용자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 저는 공동구매와 친구, 친척을 끌어들여 가격을 깎는 방식을 채택할 겁니다. 왕정이 말하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비록 그 자신이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방금 전 이 아이디어를 가리에게 말했을 때 가리에게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욕을 먹었다. 이때 왕정 자신도 약간 의심스러워졌다. 공동구매의 친구, 친척 끌어들이기라니. 네, 이건 웨이상과 뭐가 달라? 웨이상이 왜 망했지? 바로 친구 관계망이 너무 좁기 때문이야. 가리는 왕정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을 가로챘다. 게다가 네가 방금 나한테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지?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리고 타오바오 같은 큰 산들이 버티고 있는데 네가 돈을 태워봤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야. 너 말해봐. 이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직 투자할 가치가 있어. 비록 가류의 태도와 말투가 그리 좋진 않았지만 적지 않은 거물들은 가류의 관점에 꽤 동의했다. 마윈이라는 전자상거래 거물의 지위는 흔들릴 수 없었고 마윈이나 타오바오의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나타날 수는 없었다. 왜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까? 모든 거물들이 기본적으로 가류에게 암암리에 동의하고 있을 때 강민준이 일어나 명확하게 말했다. 전통적인 전자상거래는 정말 경쟁하기 어렵지만 이 새로운 소셜 모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강민준의 말이 떨어지자 객석은 다시 한바탕 소란스러워졌다. 강민준이 진짜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말해서 시비를 거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이때 왕정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흥분해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소셜 모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소셜 전자상거래야. 그가 나를 이해해줬어. 그가 정말로 나를 이해해줬어. 왕정은 마음속으로 흥분해서 소리쳤다. 왜냐면 이 소셜 전자상거래라는 이름이 그의 전자상거래 철학에 너무나 잘 맞고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다. 네가 친구 관계망이 너무 좁다고 했지. 하지만 너는 6단계 분리 이론이 뭔지 알아? 강민준은 흥분한 왕정과 놀란 여러 금융 거물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가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6단계 분리 이론은
너와 어떤 낯선 사람 사이의 거리가 6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6명의 낯선 사람을 찾아 이 6명 뒤에 친구 관계망을 개발하면 분열식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친척을 끌어들여 공동구매하는 이 새로운 모델, 이런 종류의 분열의 힘이 너무 커서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산업 전체를 뒤엎거나 심지어 흔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강민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멍해졌다. 웃기네. 외상의 교훈이 눈앞에 뻔히 있는데 너는 아직도 고집을 부리며 그 개같은 소셜 전자상거래가 유망하다고 말하다니. 그럼 네가 한번 투자해봐. 가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소셜 전자상거래. 이 새로운 단어를 그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내가 투자하지. 왕정, 내가 너한테 5조 원을 투자하겠다. 네가 소셜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모델을 고수하고 방금 언급된 보조금 공동구매를 더하기만 하면 분명히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강민준이 손을 흔들며 명확하게 말했다. 돈 태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네가 고려해야 할 일이야. 너는 심지어 직접 수조원 보조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도 돼. 과감하게 보조금을 줘. 돈이 부족하면 나한테 맡겨. 이 5조 원 다 태우면 내가 또 5조 원을 주겠다. 머지않아 너 왕정이라는 이름이 너를 얕보던 사람들을 넘볼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강민준의 이 말이 떨어지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다. 너무나 K의 이쿵 K팝에 호탕했다. 심지어 정식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획서도 보지 않았다. 심지어 이 창업인재 왕정이 몇 마디 말만 했을 뿐인데 강민준은 감히 직접 5조 원을 내놓았다. 이건 5조 원이지 50원이 아니었다. 이 기백, 참석한 수십 명의 금융 거물들 중에 누가 감히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건 완전히 돈을 돈으로 보지 않는 것이었다. 당연히 처음의 충격 후 많은 거물들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강민준은 분명히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결국 너무 젊었고 손에 돈이 있었고 혈기왕성했지만 용기만 있고 지략은 없었다. 설사 투자하고 싶어도 철저히 알아보고 심지어 시장 조사 후에 해야지 어떻게 말하자마자 바로 투자할 수 있단 말인가. 네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보겠다. 나 가리, 오늘 여기서 말한다. 가리가 극도로 경멸하며 강민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이 5조 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그 핀도더라는 것이 발전할 수 있다면 타오바오의 지위를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JD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만 있다면 나 가리, 나중에 너를 만나면 너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겠다. 가리도 악담을 퍼부었다. 네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나는 너 같은 손자는 받고 싶지 않아. 강민준이 가리를 웃는 듯 마는 듯 쳐다보았다. 너 가리가 막 더 말하려 할 때 강민준이 먼저 말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 반년, 심지어 반년도 필요 없어. 올해 연말 만약 핀도도의 광군제 총 거래액이 30조 원을 넘지 못하면 내가 진 것으로 하겠다. 강민준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모든 금융 거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젊은이 맙소사 너무 맹렬하다. 너 바보냐? 작년 타오바오의 광군제 총 거래액이 30조 원이 좀 넘었어. 그건 신경 쓰지 마. 어쨌든 만약 핀도더가 못 해내면 내가 진 것으로 하겠다. 내가 지면 너한테 10조 원을 주겠다. 만약 핀도더가 해내면 네가 진 것으로 하겠다. 네가 지면 모든 금융 관련 매체, 잡지, 서적에 나에게 사과문을 게재해 나에게 사과해.
강민준과 가류 사이의 이 내기. 강민준은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모든 자본과 거물들의 강민준에 대한 처음에 좋은 인상도 빠르게 하락했다. 왜냐하면 강민준이 모든 거물들에게 주는 느낌이나 인상은 이때 거의 모두 너무 젊고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체면을 차린다는 것이었다. 10조 원으로 가류의 사과 한마디를 내기하는 것, 거물들의 생각에 체면을 차리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었다. 비록 가류가 모든 금융매체에 강민준에게 사과문을 게재하면 강민준은 분명히 빠르게 투자계의 새로운 스타가 되어 명성을 떨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만약 그들 같은 자본가 거물들이라면 그들은 절대 소위 유명세를 위해 10조 원의 현금을 내기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사실 많은 자본가 거물들은 자신이 유명해지는지 아닌지에 정말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것은 자신의 투자가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였다. 이것이 원래 투자의 본질이었고 또한 모든 자본가 거물들의 평생 추구 목표였다. 설사 강민준이 10조 원으로 가리의 10조 원과 바꾸는 것이었지 가리의 사과 한마디와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 자본가 거물들의 강민준에 대한 인상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돈을 낭비하는 것, 이것은 자본가 거물들의 눈에 가장 어리석은 행위였다. 당연히 오직 강민준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고작 10조 원, 그는 주식시장에서 쉽게 다시 벌 수 있었다. 하지만 명성은 달랐다. 2015년은 이미 멀지 않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강민준이 원하는 명성을 바꿀 순 없었다. 그는 진짜 주식 재앙이 닥치기 전에 금융계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10조 원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좋아, 내가 너랑 내기하지. 참석한 모든 거물들이 증인이었고 게다가 오샤오보 채널이 촬영한 영상이 증거로 있었다. 가리는 조급하게 강민준과의 내기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많은 거물들 앞에서 이 미친 내기는 바꿀 수 없었고 절대 딴소리를 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 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아, 여러분, 우리 좀 진정하죠. 사실 교류회인데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좀 편안한 주제로 이야기해보죠. 오샤오보는 마침내 평정을 되찾고 마음속 흥분을 억누르려 했으며 분위기를 풀기 시작했다. 오샤오보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원래 이런 비공식적인 투자 교류에는 볼거리가 없었다. 만약 강민준이라는 신비한 개인 투자자라는 핫한 주제가 아니었다면 그는 심지어 촬영하러 오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뜻밖의 평범한 투자 교류회가 5조 원의 투자와 관련되었고 또 10조 원짜리 천지개벽할 내기까지 나타났다. 알아야 할 것은 2012년 마윈과 왕젠린의 1억 위안짜리 작은 내기가 금융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는 점이다. 이건 10조 원짜리 내기였다. 화제성이 넘쳤다. 이 영상이 방송되기만 하면 그의 오샤오보 채널은 분명히 다시 한번 큰 인기를 끌 것이다. 오샤오보는 흥분을 억누르려 했으며 몇 가지 편안한 다른 주제를 묻기 시작했고 마침내 인터뷰를 끝냈다. 강민준도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다음은 이번 교류회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자선 경매였다. 민준아, 왜 그렇게 충동적이었어? 강민준이 막 자리로 돌아오자 유설이가 걱정스럽게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10조 원 내기는 작은 일이 아니었다. 비록 강민준이 68조 원 이상을 쥐고 있었지만 2조 원은 유설이 손에 있는 비트코인과 바꿨고 또 10조 원은 플립톡에 투자했고 아직 5조 원이 현재 임성그룹의 주식시장에 묶여 있어 아직 빼내지 못했다. 이제 또 5조 원을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심지어 아무도 좋게 보지 않는 핀도더에 던져 넣었다. 이것은 너무 무모했다. 돈이 있어도 그렇게 던질 수는 없었다. 형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더 있는 거예요?
진이가 마침내 마음속 가장 큰 의문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5조 원이라니. 말하자마자 바로 내놓다니. 걔 돈 별로 안 남았어. 자세히 계산해보면 손에 든 현금은 아마 50조 원밖에 안 될 거야. 유설이가 약간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무 낭비였다. 그녀는 강민준을 위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유설이는 이때 진이와 서구의 흥미로운 표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50조 원이라고? 50조 원이라고? 설이야, 네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싶니? 진이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본 적 없는 일이었다. 킁킁. 강민준 씨, 핀도더를 좋게 보시더라도 반년 내기는 너무 무모하지 않나요? 서구가 표정을 바로잡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심지어 강민준을 이 교류회에 부른 것을 약간 후회했다. 과연 만약 강민준의 이 행동이 성공하면 분명히 화려하게 빛날 것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정말 가류가 말했듯이 다른 새로운 플랫폼이 살아남을 공간이 없었다. 설사 강민준이 말한 소셜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모델의 발전 공간이 있더라도 고작 반년도 안 되는 시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안심하세요. 저는 마음속에 계산이 있습니다. 돈만 기꺼이 쓴다면 이 소셜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모델의 분열은 모든 사람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강민준이 어깨 웃었다. 알아야 할 것은 그의 핀도더가 돈을 태울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분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때는 아직 소위 수십조 원 보조금도 없었다. 그때 핀도더가 수많은 가짜 상품, 모조품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에 미친 듯이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피해의 길을 열었다. 중국의 8억에서 10억 명에 달하는 하위 도시의 일반 소비자라는 거대한 고객 기반에 의지하여 이 소비자들의 수입과 소비 능력은 모두 제한적이었다. 그들의 제품에 대한 요구는 품질이 아주 좋을 필요는 없었고 쓸 수 있고 충분히 쓸 수 있고 합리적이면 되었다. 비록 이 소비자들이 사고 나서 핀더더를 욕하면서도 다음번에는 여전히 핀더더에 가서 살 것이다. 강민준은 꿈속 10년 동안 핀더더의 단골 고객이었다.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구는 잠시 생각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하물며 그녀와 강민준의 우정도 깊은 수준에 이르지 않았으니 그녀는 더욱 강민준의 선택에 간섭할 권리가 없었다. 다음의 자선 경매는 훨씬 지루해졌다. 모두 자본가 거물들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내놓은 소위 수집품들이었다. 가격은 대부분 수억에서 10억 원 사이였다. 강민준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민준이 약간 지루하게 무대 위의 물건들이 하나씩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외모가 매우 달콤하고 목에 반짝이는 목걸이를 한 소녀가 올라왔다. 이것은 별빛 다이아몬드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 올린다. 여사가 직접 디자인한 목걸이입니다. 경매사가 힘껏 소개했다. 오늘 금천 캐피탈의 서구 사장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치는 30억 원, 시작가는 없습니다. 매번 호가는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경매를 시작합니다. 경매사의 소개를 듣고 강민준은 서구를 쳐다보았다. 제가 제공한 겁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목걸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산골아이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총 누군가는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죠. 서구가 주도적으로 강민준에게 설명했다. 사실 서구를 아는 사람은 모두 그녀가 진짜 자선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자선에 쓴 돈은 이미 1조 원이 넘었다. 하지만 그녀의 힘은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더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랐다. 30억 원에 사겠습니다. 강민준을 놀라게 한 것은 가류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비록 시작가는 없었지만 어쨌든 사회자가
별빛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30억 원이라고 말했으니 가리도 체면이 있어서 30억 원보다 낮은 가격을 부를 수는 없었다. 만약 서 사장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으시다면 저도 꽃을 빌려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강민준이 서구에게 미소 짓고 그 후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100억 원에 사겠습니다. 강민준이 외친 100억 원에 가리의 얼굴색이 즉시 어두워졌다. 전체 경매는 거의 1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강민준은 어떤 물건도 경매하지 않았고 가리도 당연히 나서지 않았다. 겨우 이 아름다운 별빛 다이아몬드를 보고 가리는 경매에서 어유미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어쨌든 그의 작은 여자친구 어유미는 어제 진이에게 한 대 맞았고 방금 전 클럽 입구에서 강민준에게 적지 않은 서름을 당했다. 그리고 그는 어유미의 오랜 남자친구로서 영향력을 고려하여 어유미를 편들 수 없었으니 별빛 다이아몬드를 경매해서 어유미를 좀 달래주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돌아가면 어유미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 뜻밖의 그가 막 30억 원을 불렀는데 강민준이 100억 원을 불렀다. 이것은 노골적인 도발이었고 일부러 그를 망신 주려는 것이었다. 이 망할 놈아, 이건 자선 경매지. 네가 부를 과시하는 곳이 아니야. 가리는 원래 성미가 거만했는데 강민준을 만나니 더욱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일어서서 강민준을 꾸짖었다. 정말 돈 좀 있다고 대단한 줄 아나. 강민준은 약간 의아하게 고개를 돌렸다. 가리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강민준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서 사장님, 이 자선 경매 돈을 기부해서 자선을 하는 게 아닌가요? 설마 그 안에 무슨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서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강민준은 정말로 가리가 왜 화를 내는지 몰랐다. 비록 강민준도 이 가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그를 겨냥할 의도는 없었다. 강민준의 이 100억 원은 완전히 서구를 지지하기 위함이었다. 어쨌든 이 별빛 다이아몬드는 서구가 내놓은 것이었으니까 절대 없습니다. 서구가 강민준에게 한마디 하고 고개를 돌려 가리에게 말했다. 갈 사장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민준이는 저한테 자선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 가리는 바보가 아니야. 이 작은 수작을 못 알아볼 리가 없지. 가리도 화가 나서 직접 반박했다. 자선을 하고 싶다고? 왜 아까 그렇게 많은 경매품에는 경매하지 않았지? 내가 가격을 부르자마자 그가 끼어들었잖아. 가리의 의심이 이유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물며 이전에 그와 강민준은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이때 강민준과 관련된 어떤 일이든 가리를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었다. 가리, 너 화약 먹었어. 서구도 화가 났다. 비록 서구는 여성이었고 평소에도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성미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하지만 서구의 다음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강민준이 손을 들어 막아섰다. 강민준은 일어서서 천천히 몸을 돌려 가리를 보며 말했다. 만약 네가 내가 너를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바로 너를 겨냥하는 거야. 이 별빛 다이아몬드 네가 갖고 싶으면 안 될 것도 없어. 배짱 있으면 내 손에서 가져가 봐. 강민준이 가리를 차갑게 웃으며 쳐다보았다.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강민준은 현재 누구와도 재산을 비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재산은 오랜 시간의 축적을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거물들은 돈이 많을수록 인색했다. 그들은 재산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민준 그는 달랐다. 강민준은 꿈에서 깨어난 후 한 번도 재산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강민준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강민준은 현재 손에 50조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돈을 비교하자면 강민준 그는 이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 정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200억 원 내겠다. 가리도 미쳐버렸다. 그는 이제 체면을 차릴 필요 없이 단지 길을 다투고 싶었다.
어쨌든 그도 투자계에 오래된 인물인데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꼬마에게 밀릴 수는 없었다. 500억 원. 강민주는 가리가 가격을 부르자마자 즉시 가격을 올렸다. 마치 그가 부른 것이 500억 원이 아니라 50원인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 않았다. 가리는 불이 꺼졌다. 그는 회사의 고위관리자는 맞았고 지난 몇 년간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지만 이런 식의 가격 인상은 감당할 수 없었다. 별빛 다이아몬드는 고작 30억 원인데 500억 원이면 거의 20개를 살 수 있었다. 심지어 돈을 들여 별빛 다이아몬드의 디자이너를 찾아가 새로 하나 디자인해달라고 해도 충분했다. 하지만 가리는 가격을 부르기 아까워하면서도 이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 아래 이것은 가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망신을 당한 것이었다. 돈 좀 있다고 대단한 줄 아나. 하지만 바로 이때 그녀는 강민준과 유설이 등 사람들 앞에 서서 날카롭게 큰 소리로 말했다. 500억 원을 들여 목걸이 하나를 사다니 자기 두 애인을 키우기 위해서인가요? 목걸이는 하나뿐인데 누구에게 줄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유미를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그래도 눈치챈 사람은 적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고 모두 무의식적으로 가리 쪽을 쳐다보았다. 비록 가리가 공공장소에서 어유미와 거의 어떤 교류도 하지 않았지만 가리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가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어유미도 있었다. 유설이는 더욱 어유미가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다. 튀어나온 말은 더욱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다. 그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모든 반박은 약하고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여기가 네가 말할 자리야? 내려가. 서구는 체면을 봐서 가리의 체면은 지켜줄 수 있었지만 이 철없는 야도의 체면은 절대 지켜주지 않을 것이었다. 서 사장님, 저는 작은 인물 맞습니다. 저도 여기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자선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음란하고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어유미가 유설이와 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파렴치한 여자는 제 동창입니다. 지금 그들은 모두 여러분이 말하는 그 신비한 개인 투자자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속을 어지럽히고 꽃을 망가뜨리고 짝! 하지만 어유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민준에게 세게 뺨을 맞았고 직접 어유미를 무대 아래로 날려버렸다. 비록 나는 여자를 때리지 않지만 내 눈에 너는 더 이상 여자라고 할 자격이 없어. 강민준은 약간 저린 손바닥을 쥐고 심지어 어유미를 쳐다보기도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가리 쪽을 쳐다보았다. 가리, 이때가 되었는데 설마 당신은 아무 말도 할 생각이 없나? 몇몇 상황을 모르는 관객들은 멍했다. 이 일이 가리랑 무슨 상관이지? 내가 무슨 말을 해? 네가 여자를 때렸는데 설마 네가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가리가 약간 찔리는 듯 했다. 그도 어유미가 이때 뛰어 올라올 줄은 몰랐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도 멍해졌다. 정말 내가 말하기를 바라는 건가? 강민준이 웃는 듯 많은 듯 가리를 쳐다보았다. 가리는 즉시 놀랐고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솟아올랐다. 네가 내가 말하기를 원했으니 그럼 내가 말하지. 강민준이 목을 가다듬고 가리에게 차갑게 말했다. 중심증권의 고위관리자로서 밖에서 애인을 키우다니 당신은 부도덕합니다. 당신 애인이 동료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을 방치하다니 당신은 신의가 없습니다. 어른으로서 조금의 어른다운 풍채도 없으니 당신은 바로 위선적인 소인배입니다. 너 헛소리 하지 마. 나는 쟤를 몰라. 운 자체도 실력의 한 종류지요. 사실 저희 금융업계 종사자 중에 실력 반 운 반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동래가 웃으며 말했다. 운이 중요하긴 하지만 금융시장은 변화무쌍해서 운만 믿다가는 조만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정장을 차려입은 조강현이 갑자기 나섰다. 조강현도 여기서 강민준을 만날 줄은 몰랐고 더더욱 강민준이 바로 그 전설 속의 신비한 개인 투자자일 줄은 몰랐다. 원래 오늘 그도 그 전설 속의 젊은 인재와 안면을 트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바로 강민준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방금 강민준과 어유미가 클럽 입구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안 후 그는 강민준에게 조금의 호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조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은 운에만 의지할 수 없죠.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밤길 다니는 것을 좋아하니 조만간 큰 코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준이 옅은 미소를 띠며 응수했다. 강민준의 이 말은 애매모호했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다. 강민준의 말에는 다른 뜻이 있었다. 조강현은 바로 중심증권의 고위 간부였고 그가 밤길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그 자신만이 알 것이다. 물론 강민준의 말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다. 2015년 주식 재앙에서 중심증권의 고위 간부들이 공범으로 대거 교체되었다. 그 중에 이 조강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강민준은 몰랐다. 어쨌든 그때 강민준은 그저 작은 인물이었고 주식시장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단지 뉴스를 봤을 뿐이었다. 무슨 뜻이지? 젊은이, 내가 충고하는데 일시적인 성공에 도취되어 자신을 잊지 마. 인생길은 아직 길어. 조강현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지며 말했다. 만약 그 자리에 너무 많은 거물들이 없었고 조강현이 자신의 신분과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욕을 퍼부었을 것이다. 자자 조 사장님, 교류회가 곧 시작되니 우리 자리에 앉으시죠. 주인으로서 서구가 서둘러 중재했다. 비록 서구는 강민준과 조강현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는지 몰랐지만 두 사람의 팽팽한 대화와 방금 입구에서 있었던 일을 종합해 볼 때 서구는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준도 자신의 자리가 첫 번째 줄에 배정될 줄은 몰랐다. 왼쪽에는 유설이와 진이가 있었다. 이런 대우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진이는 매우 흥분했다. 서구는 강민준의 오른쪽에 앉았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두 번째 줄에 앉은 조강현이 강민준의 뒤통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무대 위에서 여전히 장비를 조정하고 있는 사회자를 보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 후 강민준이 모르는 사이에 조강현은 일어나 사회자 쪽으로 걸어갔다. 사회자와 몇 마디 속삭인 후 조강현은 그제야 계략이 성공한 듯 차갑고 도의만만한 미소를 드러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교류회의 사회를 맡은 김민석입니다. 이번 투자 교류회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조강현과 속삭이던 젊은이가 무대에 올라 연설했다. 이 김민석 씨는 자유미디어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강민준 옆에 서구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가 제작하는 김민석 채널은 주로 기업가 기업, 사회적 하시슈, 그리고 거시경제 동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재테크 서적도 많이 썼고 그 자신도 매우 뛰어난 기업가입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김민석이 자유미디어 분야에서 많은 금융 거물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거물들이 기꺼이 그의 인터뷰에 응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의 능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김민석의 열정적인 연설이 끝난 후 그가 즉시 화제를 강민준에게로 돌렸다는 것이다. 사실 저는 이번 교류회가 대부분 얼마 전 원유 시장을 휩쓸었던 신비한 개인 투자자 때문에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신비한 투자자에 대해 매우 궁금합니다. 김민석은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여기 계신 거물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비한 개인 투자자를 뵙기를
매우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금 교류를 통해 그분께서도 제 인터뷰에 응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로 인터뷰 형식으로 모든 분들이 그분에 대해 더 깊고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박수로 강 선생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강민주는 완전히 멍해졌다. 마음속에 수만 개의 물음표가 스쳐 지나갔다. 교류회라고 했으면서 왜 인터뷰가 된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누가 나랑 연락했다는 거야? 내가 언제 무대에 올라가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동의했지? 강민주는 의아하게 서구를 쳐다보았다. 몰라. 계획에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내가 가서 물어볼게. 서구도 당황했다. 비록 격식이 높아졌지만 그것은 모두가 함께 교류하기 위함이었고 거물들이 주도적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는 있었지만 강민준을 인터뷰하는 순서는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서구는 반드시 강민준에게 미리 의견을 물어 강민준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저를 망신 주려는 거니까요. 인터뷰를 원한다면 그냥 해주죠. 강 선생, 안녕하십니까? 소문보다 훨씬 젊으시군요. 강민준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본 김민석은 매우 예의 바르게 강민준과 악수하고 강민준에게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손짓했다. 투자계에서 젊다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강민준이 마이크를 들고 반 농담조로 말했다. 강민준은 겸손했지만 그것은 또한 사실이었다. 투자계는 한의학과 같아서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았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80, 90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풍향계였다. 하지만 강민준의 농담 한마디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선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많은 투자계의 거물들이 강민준에게 좋은 인상을 가졌다. 이 젊은이 꽤 유머러스하군. 강 선생, 유머러스하시군요. 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얼마 전의 원유 변동에 대해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선배 세대들이 큰 손실을 입었는데 강 선생께서는 오히려 전체 국제시장을 뒤흔드셨습니다. 김민석은 사회 진행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그는 많은 거물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 선생께서 저희에게 당신의 투자 철학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원유 변동을 그렇게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김민석이 이 말을 하자마자 객석의 많은 거물들이 조용해졌다. 왜냐하면 많은 거물들이 강민준의 그 투자를 암암리에 연구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마치 강민준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시장 진입과 퇴출이 극도로 정확했고 적시에 빠져나온 것도 극도로 정확했다. 완전히 신의 한 수였다. 사실 여러분이 국제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셨다면 어렵지 않게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사실 올해 1월부터 이라크 민병대와 이슬람 국가는 이미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시리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재선되면서 반대파는 완전히 주도권을 잃었고 대부분 이라크 영토로 철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강민주는 유창하게 말했지만 이런 것들은 자연히 사람을 속이기 위한 말일 뿐이었다. 직접 겪지 않았다면 설사 신선이라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혹은 설사 내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더라도 강민준이 20조 원을 들고 시장에 진입한 그 시점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만보양보해서 설사 내전의 구체적인 시점을 파악했더라도 만약 반대파가 송유관을 파괴하지 않거나 정유공장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유가도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희 모두가 특히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설사 내전의 원인이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6월 6일 그날 발발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김민석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 의문이자 문제의 핵심을 바로 물었다. 왜냐하면 6월 5일 아마 여러분이 주목하지 않았을 작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라크 정부가 성명을 발표하여 이라크 보안군이
당일 북부에서 13명의 무장 분자를 사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이미 생각해둔 답변을 내놓았다. 이 무장 분자들은 모두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놈들입니다. 자기네 사람이 사살당했으니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내부에 단결이 무너질 것입니다. 병법을 잘 아는 사람은 모두 알겠지만 전쟁은 예로부터 신속함과 기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제가 반대파의 수장이라면 5일에 제 사람이 죽었으니 6일 새벽에 반드시 반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기를 북돋을 수 있고 또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강민준의 이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멍해졌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었다. 주식을 하는데 병법까지 통달해야 한단 말인가? 누가 이런 것까지 연관 지을 수 있겠는가? 특히 강민준의 만약 내가 반대파의 수장이라면 이라는 말은 과연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누가 한가하게 자신을 전쟁터에 대입해서 추론하고 분석한단 말인가? 홀은 10수 동안 조용했고 김민석이 그제야 충격에서 벗어났다. 킁킁. 어쩐지 강 선생께서 그렇게 예리하시다 했더니 이 짧은 몇 마디만으로도 제 투자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김민석이 강민준을 보는 눈빛은 완전히 변했다. 사실 강민준을 본 순간 김민석의 마음속도 강민준이 운에 의지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강민준이 정말 너무 젊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강민준에 대한 시각은 천지 차이로 변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무장 분자들이 반드시 정유 공장을 통제하고 송유관을 파괴하여 원유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까? 김민석이 다시 물었다. 사실 이건 매우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마 당신 혹은 여기 계신 거물분들은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강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날 이전까지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때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종종 다이어트 한다는 핑계로 자기 밥그릇의 고기를 제게 덜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없는 날들이 얼마나 힘든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는 어쨌든 정식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이라는 고정적인 경제 수입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매우 돈이 부족합니다. 싸움은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정유 공장은 바로 돈 찍는 기계입니다. 일단 전쟁을 일으켰으면 반드시 이 경제의 혈맥인 정유 공장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유관을 파괴한 것은 제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원유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점이었지만 그렇게 터무니없이 오를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완벽한 대답이었다. 이 대답은 언뜻 보기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매우 대단하게 느껴졌고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았다. 이어서 김민석은 강민준에게 많은 질문을 퍼부었지만 모두 강민준이 미리 생각해둔 답변으로 완벽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리고 강민준의 대답을 들은 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투자, 천재. 이것은 진짜 천재였다. 예리하고 논리가 명확하고 생각이 대담하면서도 논리에 부합했다.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각종 정보 뒤에 숨겨진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하늘이 내린 재능이었다. 만약 강민준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그는 분명 한국의 워런 버핏이 될 것이다. 당연히 강민준의 투자 천재 이미지가 점점 굳건해지자 객석의 조광현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의 원래 의도는 강민준을 무대에 올려 망신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에 강민준은 젊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을 것이었다. 그는 강민준이 아무것도 모르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기를 기대했다. 뜻밖의 닥쳤다.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강민준은 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금융거물들의 눈에 맛있는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김민석이 강민준에게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강민준이 전자상거래, AI, 신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망설임 없이 표현하자 조광현이 객석에서 일어섰다. 너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도대체 진짜 아는 건가? 아니면 아는 척 하는 건가? 전자상거래는 비록 활발하게 발전했지만 이미 거의 포화 상태다. 국내든 국제든 모두 거물들의 독점 구도가 형성되었다. 나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황금 투자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새로운 플랫폼이 이 경쟁에 끼어들 수는 없다. 설사 억지로 끼어들어도 이 길에서 이익을 나눌 수는 없다. 조광현의 말에 적지 않은 거물들이 암암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넷마트와 JD 같은 거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살아남을 땅은 정말 찾기 어려웠고 넷마트 같은 성숙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이 이미 매우 낮았다. 하지만 조광현의 의심에 강민준은 편안하게 앉은 자세를 조정하며 놀라운 말을 내뱉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입니다. 강민준의 성격은 원래 사람이 나를 한자 존경하면 나는 그를 한길 존경한다였다. 조광현이 감히 강민준을 공격하며 허풍 떤다고 말했으니 강민준은 감히 그를 근시안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강민준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은 객석의 여러 거물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 조광현은 노련한 투자자이고 게다가 금융계에서도 발언권이 있었는데 뜻밖의 지금 10대 청년에게 몰려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 조광현의 얼굴색은 더욱 어두워져 물이라도 나올 것 같았다. 젖비린내 나는 꼬마가 감히 허풍을 떨어 네가 전자상거래가 여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좋아. 마침 한 창업자가 나를 찾아왔지. 말하며 조광현은 뒤를 향해 소리쳤다. 왕정 어딨어? 방금 나한테 투자해달라고 찾아온 왕정 어디 갔어? 빨리 나와. 그리고 조광현의 말이 떨어지자 검은테 안경을 쓴 30대 초반의 말은 남자가 약간 당황하며 일어섰다. 왕정도 뜻밖의 거물들이 싸우는데 자신 같은 작은 귀신이 재앙을 만날 줄은 몰랐다. 왕정은 심지어 앉을 자리도 없어서 그저 군중의 맨 끝에 서 있었다. 강민준이 전자상거래 산업에 자신감이 넘친다는 말을 듣고 그는 방금 전까지 약간 더위 만만했는데 뜻밖의 갑자기 조광현에게 불려 나왔다. 맙소사, 교류회에 참석했다가 이런 거물을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왕정이 일어서는 것을 본 강민준의 마음속은 갑자기 덜컥했다. 아마 지금은 아무도 왕정을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머지않아 2015년 핀도더가 출시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왕정,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을 이 꼬마한테 다시 해봐. 나는 이 꼬마가 네 전자상거래 철학에 대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듣고 싶다. 조광현이 왕정에게 소리쳤다.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을 부리는 듯한 우월감을 담고 있었다. 왕정은 즉시 멍해졌다. 오늘 그가 이 교류회에 참석한 것은 바로 투자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객석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왕정은 즉시 머릿속이 하얘졌다. 괜찮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말하세요. 생각나는 대로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왕정을 쳐다보며 이 젊은이가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긴장했으니 큰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느낄 때 오직 강민준만이 왕정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저는 핀더더라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주로 농산물과 부가제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왕정은 침을 한번 삼키고 강민준에게 감사한 눈빛을 보낸 후 용기를 내어 계속해서 말했다. 나중에 일정량의 사용자를 확보한 후에는
제품 라인을 계속해서 풍부하게 만들겠지만 여전히 일반적이고 저가 제품 위주로 할 겁니다. 사용자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 저는 공동구매와 친구, 친척을 끌어들여 가격을 깎는 방식을 채택할 겁니다. 왕정이 말하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비록 그 자신이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방금 전 이 아이디어를 조강현에게 말했을 때 조강현에게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욕을 먹었다. 이때 왕정 자신도 약간 의심스러워졌다. 공동구매의 친구, 친척 끌어들이기라니. 네, 이건 마이크로 커머스와 뭐가 달라? 마이크로 커머스가 왜 망했지? 바로 친구 관계망이 너무 좁기 때문이야. 조강현은 왕정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을 가로챘다. 게다가 네가 방금 나한테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지?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리고 넷마트 같은 큰 산들이 버티고 있는데 네가 돈을 태워봤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야. 너 말해봐. 이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직 투자할 가치가 있어. 비록 조강현의 태도와 말투가 그리 좋진 않았지만 적지 않은 거물들은 조강현의 관점에 꽤 동의했다. 윤 회장이라는 전자상거래 거물의 지위는 흔들릴 수 없었고 윤 회장이나 넷마트의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나타날 수는 없었다. 왜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까? 모든 거물들이 기본적으로 조강현에게 암암리에 동의하고 있을 때 강민준이 일어나 명확하게 말했다. 전통적인 전자상거래는 정말 경쟁하기 어렵지만 이 새로운 소셜 모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강민준의 말이 떨어지자 객석은 다시 한바탕 소란스러워졌다. 강민준이 진짜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말해서 시비를 거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이때 왕정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흥분해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소셜 모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소셜 전자상거래야. 그가 나를 이해해줬어. 그가 정말로 나를 이해해줬어. 왕정은 마음속으로 흥분해서 소리쳤다. 왜냐하면 이 소셜 전자상거래라는 이름이 그의 전자상거래 철학에 너무나 잘 맞고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다. 네가 친구 관계망이 너무 좁다고 했지. 하지만 너는 6단계 분리이론이 뭔지 알아. 강민준은 흥분한 왕정과 놀란 여러 금융 거물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조강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6단계 분리이론은 너와 어떤 낯선 사람 사이의 거리가 6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6명의 낯선 사람을 찾아 이 6명 뒤에 친구 관계망을 개발하면 분열식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친구, 친척을 끌어들여 공동 구매하는 이 새로운 모델, 이런 종류의 분열의 힘이 너무 커서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산업 전체를 뒤엎거나 심지어 흔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강민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멍해졌다. 웃기네. 마이크로 커머스의 교훈이 눈앞에 뻔히 있는데 너는 아직도 고집을 부리며 그 개같은 소셜 전자상거래가 유망하다고 말하다니. 그럼 네가 한번 투자해봐. 조강현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소셜 전자상거래. 이 새로운 단어를 그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내가 투자하지. 왕정, 내가 너한테 5조 원을 투자하겠다. 네가 소셜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모델을 고수하고 방금 언급된 보조금 공동구매를 더하기만 하면 분명히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강민준이 손을 흔들며 명확하게 말했다. 돈 태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네가 고려해야 할 일이야. 너는 심지어 직접 수조원 보조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도 돼. 과감하게 보조금을 줘. 돈이 부족하면 나한테 맡겨. 이 5조 원 다 태우면 내가 또 5조 원을 주겠다. 머지않아 너 왕정이라는 이름이 너를 얕보던 사람들을 넘볼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강민준의 이 말이 떨어지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다. 너무나 KH하게 호탕했다.
심지어 정식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획서도 보지 않았다. 심지어 이 창업 인재 왕정이 몇 마디 말만 했을 뿐인데 강민주는 감히 직접 5조 원을 내놓았다. 이건 5조 원이지 50원이 아니었다. 이 기백, 참석한 수십 명의 금융 거물들 중에 누가 감히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건 완전히 돈을 돈으로 보지 않는 것이었다. 당연히 처음의 충격 후 많은 거물들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강민주는 분명히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결국 너무 젊었고 손에 돈이 있었고 혈기왕성했지만 용기만 있고 지략은 없었다. 설사 투자하고 싶어도 철저히 알아보고 심지어 시장 조사 후에 해야지 어떻게 말하자마자 바로 투자할 수 있단 말인가. 네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보겠다. 나 조강현, 오늘 여기서 말한다. 조강현이 극도로 경멸하며 강민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이 5조 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그 핀도도라는 것이 발전할 수 있다면 넷마트의 지위를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JD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만 있다면 나 조강현, 나중에 너를 만나면 너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조강현도 악담을 퍼부었다. 네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나는 너 같은 손자는 받고 싶지 않아. 강민준이 조강현을 웃는 듯 마는 듯 쳐다보았다. 너 조강현이 막 더 말하려 할 때 강민준이 먼저 말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 반년, 심지어 반년도 필요 없어. 올해 연말 만약 핀도도의 광군제 총 거래액이 30조 원을 넘지 못하면 내가 진 것으로 하겠다. 강민준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모든 금융 거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젊은이 맙소사 너무 맹렬하다. 너 바보냐? 작년 넷마트의 광군제 총 거래액이 30조 원이 좀 넘었어. 그건 신경 쓰지 마. 어쨌든 만약 핀도더가 못 해내면 내가 진 것으로 하겠다. 내가 지면 너한테 10조 원을 주겠다. 만약 핀도더가 해내면 네가 진 것으로 하겠다. 네가 지면 모든 금융 관련 매체, 잡지, 서적에 나에게 사과문을 게재해. 나에게 사과해. 강민준과 조강현 사이의 이 내기. 강민준은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모든 자본가 거물들의 강민준에 대한 처음에 좋은 인상도 빠르게 하락했다. 왜냐면 강민준이 모든 거물들에게 주는 느낌이나 인상은 이때 거의 모두 너무 젊고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체면을 차린다는 것이었다. 10조 원으로 조강현의 사과 한마디를 내게 하는 것. 거물들의 생각에 체면을 차리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었다. 비록 조강현이 모든 금융 매체에 강민준에게 사과문을 게재하면 강민준은 분명히 빠르게 투자계의 새로운 스타가 되어 명성을 떨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만약 그들 같은 자본가 거물들이라면 그들은 절대 소위 유명세를 위해 10조 원의 현금을 내기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사실 많은 자본가 거물들은 자신이 유명해지는지 아닌지에 정말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것은 자신의 투자가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였다. 이것이 원래 투자의 본질이었고 또한 모든 자본가 거물들의 평생 추구 목표였다. 설사 강민준이 10조 원으로 조강현의 10조 원과 바꾸는 것이었지 조강현의 사과 한마디와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 자본가 거물들의 강민준에 대한 인상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돈을 낭비하는 것. 이것은 자본가 거물들의 눈에 가장 어리석은 행위였다. 당연히 오직 강민준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고작 10조 원, 그는 주식시장에서 쉽게 다시 벌 수 있었다. 하지만 명성은 달랐다. 2015년은 이미 멀지 않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강민준이 원하는 명성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는 진짜 주식 재앙이 닥치기 전에 금융계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10조 원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좋아, 내가 너랑 내기하지. 참석한 모든 거물들이 증인이었고 게다가 김민석 채널이 촬영한 영상이 증거로 있었다. 조강현은 조급하게 강민준과의 내기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많은 거물들 앞에서 이 미친 내기는 바꿀 수 없었고 절대 딴소리를 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 개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좀 진정하죠. 사실 교류회인데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좀 편안한 주제로 이야기해보죠. 김민석은 마침내 평정을 되찾고 마음속 흥분을 억누르려 애쓰며 분위기를 풀기 시작했다. 김민석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원래 이런 비공식적인 투자 교류회는 볼거리가 없었다. 만약 강민준이라는 신비한 개인 투자자라는 핫한 주제가 아니었다면 그는 심지어 촬영하러 오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뜻밖의 평범한 투자 교류회가 5조 원의 투자와 관련되었고 또 10조 원짜리 천지개벽할 내기까지 나타났다. 알아야 할 것은 2012년 윤 회장과 박 회장의 1억 위안짜리 작은 내기가 금융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는 점이다. 이건 10조 원짜리 내기였다. 화제성이 넘쳤다. 이 영상이 방송되기만 하면 그의 김민석 채널은 분명히 다시 한번 큰 인기를 끌 것이다. 김민석은 흥분을 억누르려 애쓰며 몇 가지 편안한 다른 주제를 묻기 시작했고 마침내 인터뷰를 끝냈다. 강민준도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다음은 이번 교류회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자선 경매였다. 민준아, 왜 그렇게 충동적이었어? 강민준이 막 자리로 돌아오자 유설이가 걱정스럽게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10조 원 내기는 작은 일이 아니었다. 비록 강민준이 68조 원 이상을 쥐고 있었지만 2조 원은 유설이 손에 있는 비트코인과 바꿨고 또 10조 원은 플립톡에 투자했고 아직 5조 원이 현재 임성그룹의 주식시장에 묶여있어 아직 빼내지 못했다. 이제 또 5조 원을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심지어 아무도 좋게 보지 않는 핀도도에 던져 넣었다. 이것은 너무 무모했다. 돈이 있어도 그렇게 던질 수는 없었다. 형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더 있는 거예요? 진이가 마침내 마음속 가장 큰 의문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5조 원이라니. 말하자마자 바로 내놓다니. 걔 돈 별로 안 남았어. 자세히 계산해보면 손에 든 현금은 아마 50조 원밖에 안 될 거야. 유설이가 약간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무 낭비였다. 그녀는 강민준을 위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유설이는 이때 진이와 서구의 흥미로운 표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50조 원이라고? 설이야, 네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싶니? 네가 이걸 별로 안 남았다고 부르는 거야. 진이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본 적 없는 일이었다. 심지어 서구도 눈을 흑이지 않을 수 없었다. 50조 원은 그녀에게도 목숨과 맞먹는 돈일 것이다. 킁킁. 강민준 씨, 핀더더를 좋게 보시더라도 반년 내기는 너무 무모하지 않나요? 서구가 표정을 바로잡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심지어 강민준을 이 교류회에 부른 것을 약간 후회했다. 과연 만약 강민준의 이 행동이 성공하면 분명히 화려하게 빛날 것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정말 조강현이 말했듯이 다른 새로운 플랫폼이 살아남을 공간이 없었다. 설사 강민준이 말한 소셜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모델의 발전 공간이 있더라도 고작 반년도 안 되는 시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안심하세요. 저는 마음속에 계산이 있습니다. 돈만 기꺼이 쓴다면 이 소셜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모델의 분열은 모든 사람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강민준이 어깨 웃었다. 알아야 할 것은 그의 핀더더가 돈을 태울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분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때는 아직 소위 수십조 원 보조금도 없었다. 그때 핀더더가 수많은 가짜 상품,
모조품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에 미친 듯이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피해 길을 열었다. 한국의 8억에서 10억 명에 달하는 하위 도시의 일반 소비자라는 거대한 고객 기반에 의지하여 이 소비자들의 수입과 소비 능력은 모두 제한적이었다. 그들의 제품에 대한 요구는 품질이 아주 좋을 필요는 없었고, 쓸 수 있고 충분히 쓸 수 있고 합리적이면 되었다. 비록 이 소비자들이 사고 나서 핀더도를 욕하면서도 다음번에는 여전히 핀더도에 가서 살 것이다. 강민주는 꿈속 10년 동안 핀더도의 단골 고객이었다.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구는 잠시 생각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하물며 그녀와 강민준의 우정도 깊은 수준에 이르지 않았으니 그녀는 더욱 강민준의 선택에 간섭할 권리가 없었다.